가 들었고요. 중요하다. 자,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합니다. 뭐 이제 몇몇 경선 캠프 명단 이게 뭐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여기 뭐 이름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윤호중, 강훈식, 윤후덕, 김영진, 김병기 뭐 등등등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포진이 되어 있는데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어떤 역할을 경선 때는 안 해요. 안 할 것 그러세요? 같아요. 예. 그럼 차후에 어차피 지금 본선 후보가 되시면 당 전체가 선거를 치르는 거니까요. 예. 뭐 여기에 이제 우리 박주민 의원님 이름 없다라고 섭섭해하시진 말길 바라고요. 지금 캠프를 작게 꾸린다는 원칙하에 예. 현재 당직 또는 뭐 국회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예. 배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이거 지금 당 경선 룰 때문에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제 얘기 있어서 들어보니까 좀 그 우려가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 특정 종교 세력의 개입 문제가 이렇게 돼 버리면은 실제 결과를 오염시킬 수 있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가 과거에 이제 사실은 게임사 있었죠. 그렇죠? 예. 네. 20대 대선에서도 있었고 맞아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한번 불거졌던 문제인데 그쵸. 이거를 이제 50대 50으로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런 우려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고민들이 민주당 차원에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차피 네. 이제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나면 룰 미팅이라는 걸 한 다음에 네. 룰을 정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걸 승인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얘기 들어보고 제가 생각해봐도 현재 구도는 진짜 역선택의 우려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경선 때도 예. 납득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서울에서 갑자기 갑자기 이제, 했었고, 근데 이낙연 이 후보가. 지금은 더 조직적으로 그럼요. 보수들이 극우가 조직돼 있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네.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룰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비명계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민주당 내에 이제 예. 비명계 쪽에서는 이거 국민 투표 100으로 가야 된다. 아이코.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아이코. 자 일단 그건 뭐 어린 반포도씨도 없는 소리니까 네. 적어놓고 예. 저는 역선택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요 예. 오히려 다운 투표의 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뭐 빛의 혁명이라든지 저기 광장에 나와서 같이 싸우는 사람들 다 당원입니다. 예. 물론 당원 아니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네. 하지만 당원들이 앞장서서 움직인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당원들의 의견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예,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어야 하고 예. 당원의 목소리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네. 오히려 늘려야 된다. 네, 예. 당의 후보를 또 뽑는 거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비중을 높게 잡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 5대5로 한 룰을 만들 때 네네네. 당원이 20만이었대요. 20만에서 30만 사이였대요. 근데 지금은 100만이 넘어요. 아이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원들의 의사도 국민들의 의사에 좀 수렴한 그럼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뭐 수렴 안 됐을 때를 전제로 해서 뭐 5대5로 가는 거 이 규정이 안 맞을 수 있고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구도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취약한 구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바꾸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꼭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신남성연대 얘기 잠깐 할 건데 예, 허위 조작 감시단이 기자회견에서 신남성연대의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황희두 이사님이 과거에도 한번 본인 유튜브에서 다루셨던 내용이고 예, 맞아요. 맞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 뭐 이거 어떤 표현인지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 정화시키자? 여론 정화 작업. 여론 정화하자. 예. 자 어떤 기사 하나 놓고 추천순으로 예. 막 눌러가지고 제일 상단에 노출되는 댓글 올리기 작업 예. 하고 자 여기 기사 정화됐으니까 다음 기사 가자. 네. 자, 이런 식의 어떤 류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그 뭐랄까 뭐 매크로라기보다는 실제 집단 네. 특정 집단이 여론을 오염시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불법 프로그램 사용 정황도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실제로? 진짜요? 예, 그래서 그거는 바로 업무방해인데. 그래서 예. 이거는 명백하게 빨리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이상한 게 네.
신남성현대 배인규뿐만 아니라 막 정광훈 뭐 예. 입건됐다는 얘기 진작에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잠잠한 거냐. 어. 그러니까 이게 신남성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계속 그 센 척하면서 막 이대라든지 여대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폭력 이두르고 그렇잖아요. 멱살 잡고 흔들고 막.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예요. 예. 뒤집어가지고 민주진영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방송 못 합니다. 가령 제가 태극기 집회 가가지고 참가자 한 명을 멱살 잡고 흔들었다. 그렇죠.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방송 못 나오죠. 못 나오죠. 예. 아니 딴 데 가 있어서 못 내가 이렇게 잡고 있을 거야. 창 잡고 아니 있을 거야. 그냥 네. 집회 참가하신 분들한테 많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아예.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 신남성연대가 예. 그 결국 이 신남성연대뿐만 아니라 예. 우리가 잊고 있지만 한동훈 가족 드루킹 예. 그리고 김건희 측의 드루킹 이 예.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슈가 지금 막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이런 게 묻히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듯이 디지털 민주주의 특히 이준석이라면 예. 공정한 경쟁을 자기 책 이름으로 썼잖아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싸워야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님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이럴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왜 민주당에다가만 그렇게 계속 그 가장 극단적인 그 잣대를 갖다 대는 거냐? 예. 결국 이 신남성연대는 제 개인적으로도 재판에서 승리해서 민사 걸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남성연대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예. 윤석열 파면이나 뭐 내란 수계 그리고 공범들 처리하는 거랑 별개로 예. 요게 계속 밖에 돌아다니는 거는 예. 제대로 된 대한민국이 올 수가 없다. 예. 왜냐면 이 사람 내란 선동까지 했고요. 예.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막 세월호 유가족분들 조롱도 하고 예.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버티는 것만으로도 전 특혜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엄청난 특혜죠. 엄청난 특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로 너무 쏙 들어가긴 했어요. 네. 예. 진짜. 그리고 저는 포털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 인간들이 와서 하는 짓을 보면은요. 예. 댓글란을 더럽혀요. 예. 여기도 아까 똥칠하기랑 비슷한 거예요. 정화가 네. 아니라 예, 똥칠이다. 그러니까 예. 댓글까지 내리면 내 기분이 더러워지게 만들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포털 측에서도 엄청난 업무방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내 그 포털 사이트에 있는 기사의 댓글창을 개판을 만들어 가지고 뭐 중국인님 크크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추천수 막 위로 올려버리고 막 이러면 음. 사람들이 보면서 기분이 나빠지잖아. 네, 그럼 네. 내 포털 사이트 이용에 방해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업무방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포털 사이트로 왜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업무방해를 포털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렇죠. 본인들도 문제 삼을 필요가 있죠. 예. 당연히. 예. 과거에 이제 커뮤니티를 점령할 때 썼던 방법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네. 들어가서 막 댓글을 막 지저분하게 달고 네. 보기 싫어서 떠나게 만들고 네, 맞아요. 그다음 자기네 먹어버리고. 네. 테라포밍하는. 테라포밍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나중에 정권 교체하고 나면 예. 진짜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네. 이 포털에 네. 꼭 추천이나 순공감순을 냅둬야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아. 이 댓글이 지금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최신 순으로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네네. 그럼 굳이 저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DC 같은 경우에 제가 오늘 또 노무현 재단에서 예. 그 사자명예훼손 대응 중간 보고회 하고 왔습니다. 아, 정주희 봤습니다. 교수님하고 예, 예. 보셨죠? 이것도 거기서도 이제 플랫폼에 대한 문제 일부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면 플랫폼이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맞아요. 생산이 있고 유통이 있고 신봉이 있잖아요. 예. 신봉의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생산과 유통인데 생산자들을 하나하나 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시민들의 제보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은 하지만 핵심은 유통이에요. 정보 유통 창구. 예. 그 중에서도 플랫폼이 방치하는 거. DC 인사이드에서 유독립 가지고 장난질 치잖아요. 뭐라고요? 유독립.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해서 글 남기는 경우가 있고 아. IP 바꿔가면서 계속 깔짝깔짝대고 지우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유동 닉네임. 예. 그럼 DC에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범죄의 온상이 되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김유식 사장은 표현의 자유라고 그냥 냅두고 있어요. 아. 실제로 이게 정치적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범죄로도 연결이 되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냅두는 게 맞냐? 왜 유독립으로 계속 여기서 깔짝대게 냅두는 것이냐? 예. 이것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이런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좋은 말씀을 참. 근데 지금 이 헌법 뭐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우리가 막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챙겨야 될 실제 사안들은 너무 많은데 이 헌법 파괴자들 때문에 네. 헌법 공부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시간을 참 우리가 허투루 쓰고 있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문제를 또
반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다루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여론조사를 많이 돌렸는데 그거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MBC가 오늘 단독 보도 낸 게 하나 있어서 이것만 이제 뭡니까? 마무리할게요. 네. 윤석열이 아크로비스타를 돌아가도 보유세와 종부세가 면제가 된다. 예, 관절을 떠나서 이제 이번 주에 옮기면 네. 기초단체인 서초구에서 보유세와 종부세 관련돼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지 봤더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남아있던 구청 조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니까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해선 재산세를 아예 깎아주고 지방세가 감면된 경우에도 종부세를 줄어드는 조항이 있어서 종부세를 면제시켜준대요. 근데 이게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아직 13개 구에 남아있답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적용을 받아서 1,300여만 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은 적이 있었대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화가 너무 난. 황당한데요? 네. 그때도 그랬으면 당장 고쳤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까지 저기 뭐랄까 너무 아니 그 한숨 재산세 나오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 재산세 얘기하면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화가 나요. 저는요. 그냥 화만 나요. 아니 나는 예. 딴 거보다 건보료 나갈 때마다 화가 나요. 건보료 이거 딱 볼 때마다 네. 건보료 7만 원을 낸다는데 김건희라는 인간은 나는 네. 왜 이렇게 내는 것인가? 아, 그럴 수 볼 있겠다. 때마다 막 매달 화가 납니다. 아 건보료 맞아요. 얼마 됩니까? 그리고 예. 뭐야 갑자기 아, 좀 많이 내는 게 멋있는 거예요. 아이, 네. 뭐 열심히 그렇지. 벌고 예. 세금 많이 내고 예. 많이 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형평이 인간들이 안 안 맞잖아. 안 내니까 우리가 많이 내는 거야. 맞아요. 맞습니다. 의원님 이것도 좀 나중에 이 조례인데요. 조례긴 한데 예. 네, 해야죠. 국회에서도 문제 한번 삼아 주세요. 황당한데요. 예, 이거는 매우 황당합니다. 13개 서울시의 13개 기초단체가 여전히 이 조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매우 분노스럽죠. 이렇게 우리 세 분을 마지막에 이렇게 한숨 나오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고요. 자, 오늘 했던 그 여론조사 잠깐 저희 오마이 정치 라이브 여론조사는 그 결과는 소개를 좀 해드려야 돼가지고 여기 약간 그 여론조사 너무 남발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하나 나오면 바로 여론조사가 바뀌어요. 이제 예. 우리 오마이놈들의 이 실시간 대응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아. 자, 주민의 헌법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헌법에 관심이 있다. 66%. 우와. 야. 하지만 책보단 박주민에 관심 있다가 34%여서 예 주민의 헌법과 박주민 둘 다 관심 있다가 100%가 됐습니다. 아유 숫자 조작 아닙니까? 장난이네요. 이거 숫자 항상 장난. 대통령실인데 이거. 이게 바로 키스 바이 S거든요. 이게.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숫자의 자, 장난이에요. 자 오늘 가장 무책임한 발언을 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1등 이완규 재판관 기소되면 어쩌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가 압도적인 진짜 1위를 무책임하다. 예,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투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막간 조사입니다. MBC 등에서 이준석 의원 대신 진보당을 불러달라는 거의 없다님의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거 이제 투표 마감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우 동의한다. 진보당을 불러달라 76%. 오. 예, 1위였습니다. 역시 엠바세 MBC 바로 세우기 대표이신 우리 거의 없다님이 또 오늘 오마이TV에서 한 건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마이TV에서 오마이북스에서 이재명 대표의 신간 결국 국민이 합니다를 출간합니다. 예, 우리 좀 박주민 의원님의 주민의 헌법에 이어서 또 다른 책 속에 있는데요. 결국 국민이 합니다는 오마이북에서 나왔네요. 예, 2024년 오마이 돈 많이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그리고 4월 4일 파면 선고까지 막전 막후를 이재명의 시선으로 직접 기록했다고 하니까요. 여러 내용들 오마이TV가 또 열독해 보시라고 권해드린다라고 담당 PD가 알려왔다라는 점. 네. 아 근데 네. 이 책이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90년대생의 정치질 같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뭔가 아니, 느낌이. 주민의 헌법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방구석 영화관도 같이 뭐, 보면 예. 좋을 것 같다. 아, 예. 살짝 취해지는 것 같아. 좀 빠지겠습니다. 아니 좀 묶음으로 팔면 안 되나? 아, 그럼 좋네. 세 묶음으로 군데가? 파는 건 좋아. 묶음으로 파는 건 좋아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옳은 말씀이시죠. 결국 정치라는 것도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합니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쓰셨죠. 네. 그게 이제 제목이 결국 됐네요. 오마이북에서 어우. 야 이게 그 타 출판사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이게 아마 모 미디어 매체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유 대형주를 그냥 오마이북에 물어왔습니다. 대어를 물어왔습니다. 예, 오늘부터 절찬 판매 중이라고 하니까 오마이북 기왕이면 교보에서 사달라는 말씀까지 더불어 드리면서